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과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3월 FOMC 회의 가장 주목해 보셔야겠죠. 팬데믹으로 인한 제로금리 이후의 첫 번째 금리 조정이자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7일 새벽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빅스텝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금리 물가 상승률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bp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가 이 금리 인상을 선 반영해서 2,500선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가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양 지수는 오늘 이를 앞둔 경계감으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전략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늘은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38원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개인은 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중소형 2차 전지나 반도체주의 약세로 코스닥이 좀 낙폭이 큰 모습인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또 돈이 많으신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안정권에 들어서진 않았죠.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전 장시작 대비해서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 중국 증시도 개장을 하면서 개파락 시작을 하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지금도 1.8%대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에 속해 있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갭상승을 하고 크게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 가까이 1.8%대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의 낙폭은 굉장히 크다. 오늘도 월요일부터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힘드실 테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정말 너도 나도 힘든 시장이다라는 거는 생각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휴전 협정이 있기는 있었지만 뭐 그렇다 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은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은 듣지를 못했고요. 전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죠. 특히 16일에는 또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까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중국과의 마찰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기업 책임법으로 이 중국의 5개 기업 규제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뭐 전체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까지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지금 여전히 뭐 전쟁 리스크라든지 환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또 3월 FOMC 회의 역시도 우리의 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이 금리 인상 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전에도 이미 예고가 계속 있었고 뭐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그 폭이 뭐 0.25bp 정도가 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 상승폭보다는 우리가 긴축 속도라든지 파월 의장이 어떤 언급을 하는지 이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성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절대로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 날씨도 흐린데 바깥도 흐린데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시장 여유롭게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불확실성, 전쟁과 이 긴축 두 가지 불확실성이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장입니다. 일단 전쟁 리스크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회담이 현재 시간으로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FOMC 회의 모든 시선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번 3월 결과보다도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연설을 할지 올해 어떤 전망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 역시 확인해 보시고 고요. 오늘 좀 일부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밀리고 있는 장인데 조금은 어떤 이슈와 진행 상황이 나오게 될지 조금 관망세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로봇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점검해볼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좀 윗꼬리는 달리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리뷰 확인해 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꾸준히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차트를 보시면 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큰 상승이 나왔다라든가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갈까 말까 로봇주들이 뭐 긍정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여러 분야에 쓰인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주가도 레벨업이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여전히 단기로 막 나는 정말 급하게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면 뭐 꾸준히 시장과 상관없이 일단은 좀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상 보시더라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렸다가 왔다 갔다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60선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 행보, 박스권 흐름 이어지고 있거든요. 월봉상, 주봉상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 돌리면서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더 꾸준히 수익을 챙겨나가도 될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주봉상 기준선 돌파가 나와야겠죠. 그 전까지는 뭐 오늘과 같이 상승이 나왔다가도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조금 더 길게 보시겠다. 로봇산업의 섹터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업이 성장세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준선 돌파까지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사이버원입니다. 이 종목은 또 IT나 보안 쪽 관련주인데 오늘 또 장중에 한번 10% 이상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보안 테마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사이버원 역시도 어쨌든 테마성으로 같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그때를 노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때였죠. 보안 테마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이버원 역시 상승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도 빠르게 나왔지만 지금 윗꼬리도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버원 같은 경우도 큰 추세상 봤을 때 분명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잔량은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수익을 키워보실 수는 있지만 항상 이런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비중도 작게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성을 고려하고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적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익은 챙기시면서 잔량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과 함께 계속해서 다음 추세를 살펴보자라는 전략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의 공략주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부분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 이 2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살짝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시장은 좀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고 좀 개별 이슈가 있는 개별주나 섹터 위주로만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이 지난주 대선 이후에 정책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원전이나 건설 쪽이 많이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은 앞에 공약주도 살짝 힌트에서 얻을 수 있듯이 IT나 네트워크 이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 섹터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정책 관련해서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오늘은 말씀했듯이 이 IT 쪽이라든지 또 저출산 관련 정책 관련주들도 뭐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살펴볼 섹터는 빅데이터 관련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였죠. 시간외 주가부터 뭐 줌인터넷이라든지 또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시간외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때부터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방역 패스가 이제 철폐가 될 것이고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과학적 방역 정책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지난주 시간외부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이 정책 관련해서 원전, 건설, 특히나 시장에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눈이 쏠려 있는 이슈가 있는 이쪽 정책 관련주에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방면으로 여러 산업에서 이 쓰임새가 높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동대문구에서도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CCTV를 설치를 할 때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최적 불법 단속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마켓컬리 역시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식품 폐기물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유지했다는 소식까지도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오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줌인터넷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이게 이슈가 부각될 겁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줌다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빅데이터 관련주고 또 더불어서 대신정보통신 역시도 얼마 전에 2,700억 규모의 정부의 이 수주를 단독으로 수주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기도 했죠. 엑셈 역시도 IT 성능관리 데이터 이 솔루션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3가지 기업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섹터, 좋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한 번씩 차트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는 합니다. 자,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고 우리가 줌인터넷을 선취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좋은 기법들 많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노란톡방 많이 들어와 주시면 또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또 정책 관련주 중에서 빅데이터 관련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줌인터넷과 대신정보통신, 엑셈 또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들어봤는데 현재는 줌인터넷만 양봉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2종목은 음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대선 결과와 정책이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짙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들과 이슈들 살펴보면서 수혜주들 함께 흐름 체크해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빅데이터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오픈 채팅방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듣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이 종목 상담방 들어오시고 궁금한 점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대박에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HLB 테라퓨틱스 비중 10%의 매수가는 29,000원이에요.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 오늘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12,3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넘게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제 G3BNT에서 사명을 변경한 그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G3BNT 굉장히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강의 시간에 웬만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가 잘 건드리지 않는데 네.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이 강의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이 G3BNT의 지분을 HLB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된 기업이고요. 지난 2021년 초반이었죠. 그때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전에 뭐 안구건조증 관련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방을 노리고 진입을 하셨다가 갑작스러운 악재에 뭐 지속되는 하한가를 맞고 대응을 좀 빠르게 못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수가가 29,000원대신데 비중은 다행히 10%십니다. 비중이 크시면 제가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비중이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회복을 하더라도 위쪽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종목 교체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오늘도 7%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당장 매도를 하기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마음이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종목 차트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뭐 임상 성공이라든지 이 의약품 관련해서 좋은 호재거리가 나와서 뭐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연상, 점상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런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뭐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두껍게 해서 볼게요. 이 60선이 주봉상 60선을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이 노란색 구간 보시면 이전에 뭐 하한가를 가면서 쭉 추세 자체가 꺾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주나 싶다가도 위쪽으로 60선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언제 60선 돌파할지 몰라요. 돌파를 해야지 한다. 이제는 좀 돌파를 했구나라고 아는 거고 그 전까지는 올라가다가도 지속적으로 이 60선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비중이 크진 않으세요. 자,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60선 부근에서는 계좌에 너무 큰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겠고요. 60선 돌파하면 굉장히 다행입니다.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개별 이슈적으로 좀 큰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60선을 재돌파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종목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죠. 위쪽으로 한 차례 이제 120선 터치 정도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2만 원대까지 이제 최종 목표가 두고 그때도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서 2만 원대 목표하면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주봉상 60선, 노란색 선 돌파가 먼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락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빠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수의 영향이 지금은 또 없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하단으로는 11,000원대, 만원에서 11,000원대 지지라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합니다. 그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1,000원 라인 확인해 보시면서 61선 돌파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주야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종목은 한국 BNC이고요. 매수가가 16,600원에 비중 20%입니다.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제약바이오주인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주로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가 좀 소멸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오늘 16,050원, 다행히 그래도 매수가 높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매수가가 높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네. 이 정도 구간이면 그래도 뭐 크게 손실을 보지 않고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죠.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가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에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런 종목들만 움직임을 보였고요. 앞서 살펴봤던 뭐 HLB 테라퓨틱스를 비롯해서 대부분 코로나 이슈가 있지 않은 제약바이오주들은 굉장히 힘든 1년을 보냈다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PNC는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에 뭐 큰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작년 중순이었죠.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는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술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선 월봉상 20선 구간까지 긴 하락 추세를 이어오면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 BNC를 16,6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 단기 반등 구간 잘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240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일봉상 240선 이탈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하단은 지켜주면서 이 14,000원대는 지켜주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21선을 재돌파한 상태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한 17,000원 구간까지는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구간 활용해서 또 익절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하단은 이탈하면 안 되겠죠. 월봉상 20선 그리고 일봉상도 지금 단단하게 바닥 만들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익절 구간 잘 또 설정하셔서 17,0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PNC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17,000원 전략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동행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엠 매수가가 28,850원에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전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솔로엠은 IT 부품주인데 이제 상장된 지 딱 1년 정도 된 종목입니다. 작년엔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았다고 하는데 주가는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한 몇 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23,2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더 진행해도 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업 자체는 참 좋은데 저는 항상 신규 상장주는 조심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어느 정도 상장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바닥 구간도 다지고 있고 뭐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매수가가 28,000원대라는 거는 신규 상장주로서 아직까지 주가는 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기업이 좋고 특히 솔로엠 같은 경우는 ESL 산업 관련해서는 국내 3위가 아니라 세계 3위 기업인 만큼 어느 정도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력만큼은 탄탄한 기업이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는 애플에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으로 국내 유일로 애플의 전원 공급 장치를 또 공급하기도 했고 특히 폭스바겐 쪽으로도 ESL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8,000원대 구간에서는 주가가 안정화가 되지는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자,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2만 원대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솔로엠이 최근에는 뭐 증시 자체가 워낙 안 좋기도 했고요. 증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슈가 부각되는 테마만 좀 올라갔는데 사실 아무리 기업이 좋더라도 좀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테마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다행히 바닥은 잡고 있습니다. 바닥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5%신데 당장에 급하게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동평균선들 지금 다 모여 있죠. 일봉상 봤을 때 이전에 이격 벌어져 있던 60선, 20선, 10선, 5선 전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탈 없이 바닥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60선을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바닥을 잡을랑말랑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확인합시다. 이 구간에서 뭔가 이제 이탈하지 않고 이제는 지켜주는구나. 아래골 60선 닿으면 아래골이 달리고 이런 흐름이 확인된다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춰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중이 15%신데 똑같이 15% 비중을 또 실어버리시면 그래도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된 종목의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제 평단을 낮추는 정도로 좀 비중 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올라온다면 사실 26,000원대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평단을 조금 낮추셔서 26,000원
6,000원, 한 25,500원에서 26,000원 구간에서는 좀 익절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추가 매수 진행하셔서 목표가 한 25,000원에서 26,000원 구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좋은 꿈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선익 시스템 매수가 22,880원에 비중 10%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은 OLED 장비주인데요. OLED 관련주들은 작년 말에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나서는 좀 추세가 부진한 모습이고 또 저점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16,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요즘에는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반등 가능할까요? 선익 시스템은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재작년 2021년이었네요. 작년 초쯤에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 선익 시스템의 OLED 장비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분명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이미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정말 너도 나도 메타버스주다. 진짜 많아요. 시장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 지금은 어느 정도 대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더불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현재는 지금은 시장과 함께 또 살짝은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고점을 다시 한번 찍고 쭉 흘러내리고 있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뭔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비중을 늘리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보다는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리는 것, 추세를 확인하는 걸 우리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 21선, 일봉에서 파란색 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파란색 선도 지금 못 뚫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월봉상, 주봉상 큰 흐름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 5주선이죠. 주봉상 분홍색 선조차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냥 좀 흘러내리고 있는 우리가 좀 관망을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도 월봉상은 이 친구도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오긴 했어요. 20선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온다면 1차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0선 돌파 이후에 안착이 먼저겠고요. 일봉상 20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2만 원대 부근까지는 한 19,000원에서 2만 원대 이 정도에서 분할 매도 전략 취하시면 일단 반 정도는 비중 덜어내시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60선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22,800원이신데 그 정도까지 요 240선과 120선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선익 시스템은 지금은 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단기 반등 구간 있을 때마다 비중 줄이시고 또 10% 비중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또 메울 수 있으니까요.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반등할 때마다 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연우 아빠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센트럴 모텍이고요. 매수가가 31,000원에 비중 30%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센트럴 모텍 테슬라 관련주로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테슬라가 흐름이 부진하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고 오늘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17,650원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가랑 좀 차이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과 이제 실적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테슬라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는 참 좋았죠. 그때는 정말 단기 매매하기도 좋은 자리들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 기업 실적 역시도 이번에 적자 전환이 되고 함께 또 화면으로 보시면 자, 이쪽에 있네요. 실적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특히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좀 돌아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테마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도 뭐 실적이 어떻든지 어쨌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가 부각되면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경우도 모멘텀을 크게 받지 못하고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도 앞서 봤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추세를 돌리고 바닥을 잡는 걸 우선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씩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위쪽으로 저항대가 너무 강합니다. 이번 1월달, 2월달에 한 번씩 윗골이 달면서 상승 구간 나왔지만 위쪽에 120선, 60선 이런 강한 장기 편성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윗골이 다는 흐름 볼 수 있죠. 한 번 더 상승세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쨌든 이슈가 부각될 수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물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전략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매수가가 또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매도를 못 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31,000원대시라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바닥 잡는다면 60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거 지켜볼게요. 60선 돌파하면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고 또 내려왔을 때 비중을 다시 실으시면서 이렇게 사고팔고 전략으로 평단을 낮추셨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렸을 때 60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바닥 구간 17,000원 깨지 않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60선 돌파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0원 지지 여부 그리고 61선 돌파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2%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종목 상담 시간에서도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기도 했고요.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보유하신 분들은 10%, 30% 수익 우습죠. 그게 뭐 수익인가? 100%, 300%, 500%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수익이지 라면서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정도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만큼 위험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유망한 기업들에서 지금 뭐 임상을 실패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가기도 하고요. 정말 나는 좋게 봤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슈가 나오면 사실은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지만 우리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계 최대 암연구학회가 이번에 예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특히 3년 만에 다시 한번 대면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지만 제가 오늘 최대한 또 쉽게 풀어갈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큰 흐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주가의 시가총액의 지금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1차 파동 같은 경우는 2015년 시기였죠. 기술 수출과 함께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미약품의 대형 기술 수출로 인해서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1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차지를 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거의 제일 작은 굉장히 적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한미약품의 대형 기술 수출과 함께 코스닥이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할 정도로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너도 나도 기술 수출에 단어만 붙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파동이 시작이 됐죠. 2차 파동 같은 경우는 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상승세와 함께 이 엄청난 또 제약바이오의 큰 상승을 노릴 수가 있었지만 이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 중순부터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악재가 터지는 시기가 한번 도래를 했죠. 기대에 못 미치는 임상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임상 실패 이슈들이 너도 나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기술이 반환되는 이슈까지도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대호황기를 누리다가 다시 한번 이제는 쭉 빠지는 제약바이오의 이 안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9년 이후부터 해서 말부터 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이 대호황기가 나타났는데요. 이때는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해서 이전에는 기대감과 꿈에 부풀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을 이어갔다면 이제는 좀 실제로 이익이 나고 있고 실제로 뭐 유럽의 이 기관들에서 인증을 받는 그런 기업들의 주도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다져가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작년 2021년에는 굉장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 역기저 효과가 나타난 거죠. 업종 지수가 무려 1년 동안 90% 이상, 90% 가까이 오르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시장 대비해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2020년 말에 굉장히 아웃퍼폼 하다 보니까 2021년에는 이 역기저 효과로 오히려 2020년 초반에 비해서는 올라있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에 좀 좋지가 않았다라고 느끼던 한 해였고요. 더불어서 이제 올라가던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시면 백신 관련 모멘텀이라든지 뭐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제약바이오답게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좀 방역을 완화하겠다, 거리두기 완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모멘텀은 좀 소멸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0년 1월부터 41개 기업의 이 제약바이오 신규 IPO가 있었는데 신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41개 종목 중에서 31개가 공모가조차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한 해였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관련 이슈, 테마성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원래 섹터 자체가 좀 부각이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세계 최대 암연구학회 AACR입니다. 4월 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무려 3년 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이 행사 역시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AACR 같은 경우는 세계 120여 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암에 대한 기초 그리고 임상 연구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스코 같은 그런 학회에 비해서 조금 가벼울 수는 있어요. 초기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좀 가벼운 감은 있지만 하지만 새롭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더불어서 추후에 파트너링을 위해서 또 접점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참석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 상장을 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뭐 네오이뮨텍, 레고캠 바이오, 바이젠셀,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ST큐브, 또 ABL 바이오, AB온 굉장히 익숙한 종목들 많이 있죠. 또 지노맨 컴퍼니, 큐리언트, 티움바이오, 파맵신, 한미약품까지 이런 다양한 우리 기업들도 대거 참석을 하는 만큼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지, 새로운 이슈가 나올지 우리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행사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 관련 모멘텀에서 조금 더 이 섹터 쪽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연초 이후에 무려 14.2% 지수가 빠지기는 했지만 지수 대비해서도 더한 하락세를 보인 섹터였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강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감리 이슈가 이제는 어느 정도 소자가 빠졌네요.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죠. 셀트리온이 뭐 회계 기준에서 조금 부정이 있기는 했지만 이게 고의성이 부각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지는 면했다라는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먼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AACR이라든지 아스코 또 AD의 학회가 이번에 줄지어서 연이어서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우리 또 가볍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중소바이오텍의 기술 이전 기대감 역시도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변동성을 고려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크게 한다거나 그렇게 대응을 할 섹터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가볍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학회 모멘텀이 좀 약해졌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 암학회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강의를 쭉 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렇죠, 네.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저는 비중을 너무 크게 하지는 않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구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암학회 관련해서 모멘텀이 실린다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 자체가 개선될 때 그때를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은 또 이 의약품의 안정성, 유효성을 평가를 하는 CRO 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최근에도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 바이오톡스텍에서 투자를 한 아리바이오가 세계 최초의 경구용 치매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또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세계 최초다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슈기도 하고요. 네. 또 아리바이오가 국내 투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0억 원 가량의 이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 역시도 바이오톡스텍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어쨌든 재무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톡스텍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한다면 우리가 그나마 이 바이오 기업의 위험성을 불안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바이오톡스텍도 함께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매출에 꾸준히 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더불어서 매출 규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도 2019년 이후에 이 적자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규모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나마 비교적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673% 증가를 하고 있는 증가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제가 기술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차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봉상 큰 흐름을 봤을 때도 두 번의 쌍봉을 만들면서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전 흐름을 보시더라도 121선 초록색 선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인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0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급등을 한 것처럼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 노려볼 수 있겠고요. 주봉상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2020년부터였네요. 굉장히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 주봉상 까만색 선 10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달에 재차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이 구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도 지난 2월 달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전에 노란색 선, 60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이 구간 돌파가 나왔고 그 이후에 탄탄하게 지지까지 받으면서 지금은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으니까 대신에 분할 매수는 필수겠죠. 사실은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이 120선에서 60선 사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격대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이 장기 이평선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일단 1차적으로 9,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라인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바이오톡스텍이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또 실적인데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7% 내림세 속에 2,638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대까지 크게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872포인트 선 흐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관련을 해가지고 분식회계 고의성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증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것은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8% 급등세, 헬스케어도 함께 8.71%, 셀트리온까지 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제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요. 정책 관련주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AI 관련과 해서 공약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온 상황이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 매기세 올려가고 있습니다. 줌 인터넷이 무려 22%, 마인즈랩이 10%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이 정책 수혜주의 한 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오에스를 5대 메가테크로 선정을 하고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계속해서 내세웠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인성정보가 9%, 유비케어가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3.5%, 기아가 2.1% 하락하면서 두 종목 모두 오늘 신저가 경신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